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모든 암들이 조기에 발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치료도 수월해지고 완치율도 높아질 텐데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암의 증상들이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침묵의 장기, 침묵의 살인자. 사실 저희도 이런 표현 정말 쓰고 싶지 않은데요. 통계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이죠. 오늘의 주제 바로 췌장암입니다. 가늘고 납작한 형태를 가진 췌장. 이자라고도 불리는 췌장은 두부, 경부, 체부, 리부로 나뉜다. 위와 십이지장이 연결된 공간에 C자 모양으로 끼워져 있는데 췌장의 끝부분은 비장과 맞닿아 있다. 췌장은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과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을 둘 다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췌장암은 이러한 췌장에 악성 종양이 발생한 경우를 췌장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췌장은 여러 혈관과도 얽혀 있어 수술하기 까다로운 장기다. 특히 췌장암 환자의 90% 이상은 진단 후 1년 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서운 병이지만 정작 잘 모르는 게 많은 은둔의 장기 췌장. 오늘 TV 주치에서는 췌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유교상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중년 이후 여성들을 많이 괴롭히는 암으로 유방암과 췌장암이 꼽혔다고 합니다. 사실 중년 이후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좀 여유를 찾으려는 때잖아요. 네. 근데 이 시기에 약간 복통이 느껴져서 병원을 갔더니 췌장암이더라. 이렇게 진단을 받는 분들이 꽤나 계시다고요. 일반적으로는 일시적인 복통이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지속되는 복통이 있으셔서 근데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위나 다른 대장이나 일반적인 그냥 소화기 질환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셔서 오셨다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췌장암을 진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암이 좀 진행된 경우가 많겠네요. 그 췌장은 위치에 따른 이제 해박적인 특성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게 조금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더욱더 위험할 텐데 말이죠. 오늘 그래서 췌장암에 대해서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췌장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몸에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췌장의 위치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췌장은 복강의 뒤쪽, 주로 저희가 후복막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사람의 단면이 되겠는데 복강의 뒤쪽에 특히 위의 뒤쪽 그러니까 이게 척추 앞쪽인 약간 등 쪽에 위치하는 장기가 되겠고요.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위에 뒤쪽에 이 췌장이 위치해 있어서 우리가 뱃속에서는 좀 뒤쪽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모양을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약간 혀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길다란 느낌이 네. 드는데요. 이 췌장의 구조와 어떤 조직인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로 진료실에서 제가 설명할 때는 생선 같다 이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네요. 예, 네. 좀 길다랗게 그래서 이름도 그래서 생선처럼 이제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나눠서 한자로는 두부, 체부, 미부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두부하고 체부 사이는 저희가 특별히 이제 목이다라고 얘기해서 경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췌장의 살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이라는 게 있겠고요. 거기서 이제 췌장액을 만들게 되면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십이지장으로 내보내는 이제 관이 있게 되는데 네. 이것을 저희가 췌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췌관으로 그러니까 췌장에서 나오는 그 이자액이 지나가는 통로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십이지장으로 이제 이게 분비가 되게 되면 위에서 넘어온 음식물하고 이제 합쳐져서 소화에 관계하게 되는 거겠죠. 네, 사진상으로는 저희가 췌장을 이제 확대해서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크기가 몇 센티미터 정도 되는 거죠, 교수님? 한 15cm 정도, 20cm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몸에서 이 췌장이 하는 역할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췌장의 기능은 우선 외분비 기능하고 이제 내분비 기능이라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외분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에 관계되는 효소를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게 되는 그 기능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액 혹은 뭐 이자액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색 투명한 액체가 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췌관을 통해서 이제 십이지향으로 분비가 되게 되겠고요. 췌장 전체 용적에서는 한 95%가 대부분 이제 이런 췌장액을 만드는 데 관여하게 되겠고 하루에 평균 한 1.5리터 정도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췌장액에는 영양 성분이죠. 그래서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각각 분해하는 효소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탄산수소, 나트륨을 함유해서 이제 위산을 중화하는 성분이 같이 들어 있어서 이것이 십이지향으로 분비가 되게 되면 위에서 넘어온 음식물하고 합쳐져서 이 음식물들을 소화하는 데 이제 관여하는 게 외분비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내분비 기능은 어떤 인슐린이라든지 우리 잘 알려진 글루카곤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을 만들어서 췌관이 아닌 혈관을 통해서 이걸 분비를 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 전신으로 원하는 장기에 도달하게 돼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기능을 저희가 내분비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췌장에는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네요. 그러니까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소화액과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정말 중요한 장기인데요. 이 췌장암이라는 게 췌장에 암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췌장암 어떤 암일까요? 췌장암은 이제 그 췌장에 생긴 뭐 말 그대로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가 되겠는데요. 90% 이상은 대개 그 외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에서 발생을 하게 되겠고 네. 조직학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췌관 선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물혹이라고 하는 낭종에서 발생하는 낭종성 종양이나 내분비 종양 같은 것들도 큰 범주에서는 이제 췌장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췌장의 조직을 보시면 주로 외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샘과리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샘과리에 있는 세포들이 소화액을 만들게 되고 그 소화액이 이런 나뭇가지와 같은 이제 췌관을 통해서 십이지향으로 분비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췌장암이라고 하는 췌관 선암은 이 췌관에 위치하는 이런 상피세포에서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췌관 선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췌장암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제 이 췌장암이 여성들을 괴롭히는 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암 발병률은 어느 정도 될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료는 이제 2021년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실 이제 성별 차이로서는 남녀가 큰 차이는 없고 남자가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지금 최근에 이제 여성의 발병이 조금 많아졌기 때문에 순서에 있어서는 남자는 기존과 비슷하게 한 8위 정도 전체 암 네. 중에 여성은 순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6위 정도로 예전에는 이제 여성에서 췌장암의 그 순위가 조금 낮았었는데 마지막 통계에서는 조금 올라온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 발생자 수가 8,872명입니다. 근데 이것은 2000년에 발생자 수 2,697명과 비교를 하면 한 20년 사이에 3.2배가 증가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추세적으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암이 되겠고요. 네, 네. 정말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위험한 췌장암 연령대별로도 발병 빈도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좀 살펴볼까요? 대개 40대 이하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50대에서 조금 증가를 해서 한 13%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60대 이상의 환자가 되겠고요. 가장 많은 것은 29.6%를 차지한 70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전 통계인 2017년 통계랑 비교를 하면요. 70대 비율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60대의 비율이 조금 상승을 해서 약간 더 젊은 연령에서 발생을 하지 않나 지금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이제 췌장을 설명해 주실 때 생선 같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모약이. 생선에도 뭐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는데 이 암도 생기는 부위가 다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췌장암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직학적 소견을 따라서 저희가 종류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췌관 선암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이제 췌장암이 되겠는데 네. 췌장암의 한 85% 내지 90%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암이 되겠고
외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그 췌관의 상피세포에서 기인하는 암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샘과리라는 곳의 상피세포에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선방세포암종, 말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드문 종양이고 마찬가지로 중년 이후에 남성에게 좀 많은 것으로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분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 세포에서 기인하는 종양을 저희가 흔히 신경 내분비 종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마찬가지로 드문 암이고요. 잘 알려진 대로 스티브 잡스가 투병했던 종양이 네. 신경 내분비 종양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왜 생길까? 이 췌장암을 유발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강력한 것이 흡연입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네요. 예, 네. 일반적으로 이제 흡연하면 되게 폐암의 위험 인자로서만 네.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많이 네. 계시는데 췌장암의 경우에도 흡연을 하시는 경우가 하지 않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서 적게는 한 2배에서 많게는 한 5배까지 네. 췌장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만성 췌장염이 되겠는데요. 주로는 이제 음주에 의해서 그 췌장에 만성적인 염증이 오게 되는 경우에 췌장암의 발생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당뇨병은 췌장암하고 직접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장기간 당뇨를 앓는 환자에서 췌장암이 조금 많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한 분 계신다 하는 정도의 요인은 아닌 거고요. 직계 가족 중에 50세 이전에 췌장암을 진단받으신 분이 한 분 이상 계시거나 아니면 연령과 관계없이 직계 가족 중에 진단받으신 분이 2분 이상 있으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나이가 되겠고요. 연령은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연령이 고연령인 경우에 아무래도 췌장암의 발생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은 이제 비만이 되겠는데 뚱뚱한 환자에서 췌장암의 발생이 조금 높다는 보고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당뇨병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연령층이 좀 한 5, 60대에서 갑자기 당뇨병이 나타나면 이거는 좀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빨리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당뇨는 보통 중년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40대나 50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때까지 별로 당뇨나 이런 병력이 없으시다가 조금 더 연령이 드셔서 60대나 70대 이후에 갑자기 당뇨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당뇨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알고 보면은 췌장암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뒤늦게 당뇨를 처음 진단받게 되시는 경우에는 혹시나 이런 것들이 췌장암하고 관련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검사를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췌장암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조 증상이 없다라는 건데요. 그래도 좀 살펴볼 수 있는 증상이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조 증상이 별로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부학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네. 주로 등 쪽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양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도 실제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굉장히 뒤늦게 나타나기 쉬워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보통 저희가 알아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복통이 있겠고요. 복통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명치라고 얘기하는 상복부 통증이 있을 수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왼쪽 윗배가 아프신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통증이 등 쪽으로 뻗친다고 하죠. 그래서 등 쪽으로도 같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료실에서는 종종 환자분들께서 나는 등이 아파서 췌장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등이 조금 아프시다 그래서 췌장암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대개는 복통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걱정이 되시면 혼자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네.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황달이 되겠습니다. 황달은 췌장암이 주로 이게 머리 쪽 두부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근처를 담관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암이 담관을 누르게 돼서 좁게 만들면 네. 담즙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황달을 막혀버리죠.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색이 갑자기 진해지거나 네.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증상이 되겠고 다음으로 중요한 증상은 이제 체중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식욕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단기간에 많은 체중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 한 번쯤은 췌장암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뇨병인데 중년이 아닌 조금 늦은 나이에 갑자기 당뇨를 진단받게 되는 경우도 이게 췌장암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췌장암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른 장기에 둘러싸여 우리 몸 가장 깊숙한 후복막에 위치한 췌장.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발견해도 전이가 빨라 전체 환자의 80%는 수술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다. 사망률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환자의 대부분이 70대 고령층으로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나오셨어요? 최근 들어서 명치 쪽이 밥 먹는 거랑은 상관없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 증상은 언제쯤부터 시작이 되셨어요? 한 2달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최근 2, 3주 전부터는 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최근 들어서 몸무게가 좀 줄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2달 정도 만에 4, 5kg 정도 감소했습니다. 췌장암의 증상은 종양의 위치와 크기, 전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복통과 소화불량,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데 췌장암의 90% 이상은 췌관 세포에 암이 생기는 췌관선암이다. 이 환자는 복통과 체중 감소가 있으셔서 시행한 복부 CT에서 췌장 체부 중간쯤에 저음형의 종괴가 좀 의심이 되어서 악성 종양을 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원을 하셔서 MRI나 내시경 초음파, 때에 따라서는 조직 검사와 같은 추가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췌장의 이상 소견을 발견하는 데는 내시경 초음파가 가장 대표적이다. 하지만 내시경 초음파로는 췌장을 보기가 쉽지 않아 복부 조형 CT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췌장암은 흡연과 당뇨병이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데 췌장이 굳어 췌장 기능을 상실하는 만성 췌장염도 췌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다. 지난주 초에는 배가 좀 많이 아프셨었잖아요. 네. 지금은 조금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많이 지금 낮았어요. 밤에는 그냥 아파서 못 주무시거나 요즘 그러지는 않으시죠? 네,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좀 이런 데 오면 잠을 잘 못 자요. 그 식사는 좀 잘 하시고요. 예, 밥은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드세요? 또 지금 나오는 양 조금씩 남기다가 요즘은 저기 어제부터는 다 먹고 있어요. 췌장은 소화 효소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때문에 췌장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소화 장애나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거나 기존 당뇨병이 심해질 경우 췌장암을 의심해봐야 한다. 환자분은 지속되는 상복부의 통증하고 체중 감소가 있으셔서 검사를 했었는데 복부 CT에서 췌장의 종괴가 발견이 됐었고요. 추후 입원하셔서 검사한 거에서는 마찬가지 소견이 있었고 이게 췌장암으로 진단이 되셨고요. 주변에 중요한 혈관들을 많이 침범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술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약물 치료, 즉 항암 치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실 때 통증이 꽤 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선 약물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좀 경감시켜 드리고 있고 여기 조금 나아지는 대로 약물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췌장암은 주로 췌장의 두부에서 발생한다. 두부에 암이 발생하면 담관이 막히면서 황달이 나타날 수 있는데 황달은 췌장암의 대표 증상이지만 종양이 담관을 막지 않고 췌장의 꼬리 쪽에 위치한 경우 황달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내시경 담췌관 조형술인 ERCP는 내시경과 X선을 사용한 최신 치료법이다. 췌장암은 증상이 있으셔서 병원에 오셔서 되게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 진단 당시에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한 20%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찍 좀 진단을 받으셔야 저희가 완전 절제가 가능한 수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서구화된 생활 방식으로 인해 췌장암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위장 질환과 증세가 비슷해 조기 발견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모든 암이 그렇듯 특히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만이 생존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은둔의 암, 췌장암, 주기적인 관찰로 찾을 수 있다.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췌장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환자나 보호자들이 췌장암 판정을 받으면 많이 놀라시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실 텐데요. 만나봤던 환자분들 중에 또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완쾌됐거나 완치됐던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예전과 같으면 진단 당시에 수술이 조금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 치료도 조금 소극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악화가 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종전에 수술이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었던 그런 사례들도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항암 치료를 조금 해서 병기를 낮춘 이후에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성적이 굉장히 좋은 경우들도 많아서 예전에 생각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진행이 돼서 수술이 조금 어려웠던 환자들도 최근에 항암 화학요법 약제들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네. 그 성적들이 예전보다는 좀 나아서 생각보다는 잘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부터는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 방법들, 진단법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혈액 검사로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혈액 검사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것은 우선 간 기능 검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췌장암이 담관을 맞게 되는 경우에 간 기능 검사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이제 황달 수치가 상승이 되거나 이래서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흔히 이제 종양 표지자라고 잘 알려져 있는 CA19-9나 또 CEA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혈액 검사만으로 이 췌장암을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종합검진 같은 거 하시면서 CA19-9라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상승돼 있다 그래서 제 진료실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 췌장암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검사 수치가 조금 상승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췌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셔서 일단은 조금 안심은 하셔도 되겠고 오히려 그 검사는 이제 췌장암의 예후라든지 치료를 하면서 어떤 반응 같은 걸 보는 이런 추적 검사로서는 좀 이용하는 데 가치가 있지만 조금 상승돼 있는 것만 가지고 췌장암을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올라가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가능성은 조금 있으니까요. 전문가를 찾으셔서 적절한 검사를 받으시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많이 받으시는 게 이 복부 초음파인데요. 저희가 네. 앞서 이 췌장의 위치가 등 쪽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췌장암의 진단이 가능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치 때문에 사실은 그 앞쪽에 장이 있게 되고요. 그 장들이 위나 장이 있게 돼서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시야를 많이 가리게 됩니다. 근데 초음파 검사라는 건 특징이 공기가 있으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복부 초음파 검사로는 췌장을 보더라도 굉장히 일부분, 주로 체부의 일부 정도만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잘 못 보기 때문에 췌장암 진단하기 위한 1차적인 검사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저희가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위치 때문에 초음파만으로는 진단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받아볼 수 있는 정밀 검사가 아무래도 뭐 CT 아니면 MRI가 아닐까 싶어요. CT나 MRI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복부 초음파가 갖고 있는 한계, 즉 장기에 있는 공기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복부 CT를 먼저 1차적으로 권유를 하게 되겠고요. MRI는 어떤 종괴가 있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구조를 조금 자세히 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변을 진단하고 나서 그 병변들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MR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게 CT 사진이 되겠는데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이 췌장의 두부 쪽이 되겠는데요. 요 바깥쪽에 있는 이제 하얀 게 그 췌장의 정상적인 조직이 되겠고 네. 그 가운데 있는 까만 것이 종양 때문에 종양이 이렇게 췌장 두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고 네. 같은 환자의 MRI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MRI 사진인데 비슷하게 그 췌장 머리 쪽에 검게 보이는 이런 종괴가
췌장 머리 쪽에 위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CT, MRI 살펴봤는데요. 요즘에는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더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검사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시경으로 하는 검사가 있다면서요? 네, 내시경으로 하는 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역행 담췌관 조영술, 우리가 흔히 ERCP라고 약자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검사가 하나 있겠고, 또 다른 검사로는 이제 내시경 초음파라고 해서 약자로는 EU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내시경 역행 담췌관 조영술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 췌관 안에다가 조영제를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서 이 췌관의 모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서 췌장암을 진단하는 방법이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내시경 역행 담췌관 조영술은 일부의 췌장암에서 저희가 진단 목적으로 사용을 하긴 하고요. 그거보다는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그 췌장 머리 쪽에 암이 있어서 어떤 황달이나 이런 게 왔을 때 그 담즙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뭐 배액관이라든지 네. 스텐트라든지 이런 걸 삽입할 때 이런 내시경 역행 담췌관 조영술 ERCP 시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식도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이 경로를 따라서 위를 지나서요. 네. 다음 부분인 12지장. 네. 그래서 그 췌장액이 개구가 되는 이제 주유두라는 이렇게 12지장 안에 구조물이 있는데요. 네. 그 안쪽으로 저희가 관을 집어넣어서 조영제를 쏘게 되면 네. 췌관이 어떻게 모양이 변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담도가 지금 요 하얗게 보이는 게 종양인데, 췌장의 종양 때문에 네. 담도가 이렇게 좁아져 있을 때 이 담즙이 빠져나올 수 있게 그 안에다가 이렇게 철사와 같이 돼 있는 스텐트를 삽입을 해서 네. 그 안에 좁아져 있는 담도를 조금 넓혀주고, 그럼으로써 이 위쪽에서 배출이 잘 안 되던 담즙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서, 그렇게 되면 환자분이 이제 황달이 좋아지시게 됩니다. 스텐트를 삽입해서 통로를 좀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ERCP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도 살펴볼 게 EUS라고 하셨죠.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EUS는 내시경 끝자락에 그냥 단순히 카메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게 네. 초음파 기계가 부착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내시경이 깊숙이 들어가서 네. 쉽게 얘기하면 밖에 복벽을 통해서 초음파를 쏘는 것이 아니고 그 장기 안에서 쏘기 때문에 췌장 근처에서 초음파를 쏘아서 진단을 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보다는 굉장히 고해상도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의 암들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내시경 초음파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정밀 검사가 가능해질 예. 것 같습니다. 또 정밀 검사하면 저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펫CT가 아닐까 싶은데요. 펫CT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PET-CT 혹은 뭐 PET-C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합니다. 포도당 대사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검사법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우리 CT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면 어떤 부위에서 이런 암 조직이 있는지를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왼쪽 아래에 있는 CT에서 보면 이 췌장 머리 쪽에 이렇게 검게 보이는 종괴가 네. 관찰이 됐었는데, 펫CT 사진에서는 보면 포도당 대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이게 사진에서는 이렇게 밝은 노란색으로 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빛처럼 보이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위치에 이런 소견을 보이게 되면 저희가 암을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 그림은 조금 어둡긴 합니다만 그 옆에 있는 간에 보면 약간 이렇게 작게 점처럼 돼 있는 한 두 군데 네. 밝은 부분이 관찰이 됩니다. 네. 이것은 안타깝게도 이 암이 이제 간으로 전이가 돼 있어서 이런 병이 얼마나 진행이 돼 있는지 이런 병기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펫CT를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이 여부까지도 살펴볼 수 있군요. 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췌장암을 발견하고 또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될 텐데요. 이 조직 검사 방법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전에는 그 조직 검사라는 것이 그 복부 초음파나 CT를 사용해서 조직 검사를 많이 시행이 됐었는데요. 그 췌장의 위치라는 것이 복강 안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거 검사법을 이용하더라도 조직 검사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그 앞에 있는 장기들이
조직 검사에서 손상을 받는 위험성이 좀 높아서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내시경 초음파, 아까 말씀드렸던 내시경 초음파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장기 근처에서 비교적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실제로 이 종양을 직접 봐가면서 거기다가 가느다란 바늘을 찔러 넣어서 조직을 얻게 되는 우리가 세침 생검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검사를 통해서 훨씬 쉽게 그리고도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췌장 머리 쪽에 이렇게 종양이 있는데 가까이 이 내시경 초음파 기기가 근접을 해서 저희가 초음파를 보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종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오른쪽 아래 그림은 지금 바늘이 그것을 저희가 타겟을 해서 네. 이렇게 찔렀을 때 실제로 종괴 안에 바늘이 정확하게 잘 삽입이 되고 거기서 조직을 얻는 것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비교적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고 최근에는 대부분 이 검사 방법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췌장암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췌장암 환자분들이 모든 수술을 다 받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수술을 받는 거고 또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치료에 있어서 먼저 수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은 이제 췌장암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수술적인 절제는 대개 암이 췌장에 좀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췌장암을 진단받는 환자들 중에서 이런 근시적인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수술은 췌장의 일부분이나 대부분 이제 전체를 절제하게 되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도 함께 제거가 되겠고요. 이런 제거된 조직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이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담관이나 췌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장하고 연결시키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 방법은 암의 크기라든지 위치, 병기, 그다음에 환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항암 화학요법이 있을 수 있는데 흔히 뭐 보통 얘기하는 항암 치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암세포를 죽이거나 일정한 주기로 이제 체내에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암이 좀 진행이 됐거나 어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서 수술이 좀 어려울 때 생명을 좀 연장시키거나 증상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겠고요. 종종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수술은 잘 됐다고는 하지만 남아있을지 모르는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다든지 혹시는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할 수가 있겠고 종전에는 이제 조금만 췌장암이 진단이 돼서 췌장 영역을 조금만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료진들조차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경우에 바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선행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수술 전에 미리 항암제를 좀 투여를 하게 되면 뭐 반응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반응이 좋으셔서 종양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 마치 애초부터 병기가 좀 나아진 것처럼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최근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렇다면 병기에 따라서도 손써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병기에 따라서는 췌장암이 췌장에 국한되어 있는 일기나 살짝 바깥쪽으로 뭐 림파절 정도로 진행이 되어 있는 2기 정도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완치를 기대하는 게 좋겠고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거나 수술 이후에 보조적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 같은 것을 좀 병행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보다 더 진행이 돼서 주변에 있는 중요한 혈관을 침범하고 있는 걸 저희가 3기라고 얘기하는데 3기의 경우에는 사실 바로 수술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선행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해서 일단은 조금 병기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그런 치료를 해보고 그런 치료를 해서 경과가 좋아서 조금 병기가 낮아지면 그때는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안타깝게도 그런 경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수술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황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스텐트를 삽입한다든지 이런 보조적인 치료를 같이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그냥 계속 지속하시게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췌장암이 췌장 두부에 있는 경우에는 십이지장도 좁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식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밥이 못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도 십이지장에 스텐트를 넣어서 좋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 드물지만 뭐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 있는 4기의 경우에는 일단은 항암 치료가 네. 우선이 되겠고 물론 아까 3기에 시행했던 다른 보조적인 치료들도 병행할 수가 있겠고요. 통증이라든지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같이 병행할 수 있겠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임상 시험약이라든지 표적 항암제 같은 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치료를 하고 나서 5년 생존율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교수님? 이 표는 이제 5년 생존율을 각각 병기에 따라서 좀 보여주는 표가 되겠는데요. 이 췌장암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다른 암들하고 비교해서는 5년 좀 생존율이 낮긴 좀 하네요. 낮습니다. 네. 네. 낮은데 잘 보시면 이제 췌장암이 췌장에 국한돼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한 47%가 되겠고 좀 국소적이라는 거는 이제 약간 부분적으로 주변을 침범하고 있는 경우가 한 되겠는데 3기 정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21%고 네. 원격 전이가 돼 있는 경우에는 4기죠. 4기죠. 그런 경우에는 한 2.6%로 굉장히 낮은 그렇지만 이제 병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하면 비교적 국한돼 있고 좀 조기에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5년 생존율을 높게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는 그 5년 생존율이 최근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되겠는데요. 그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이 예전에는 20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8몇% 정도로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네. 최근 2016년에서 20년에는 15.2% 물론 이제 다른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 폐나 간이나 뭐 담낭 이런 암들하고 비교해서도 아직까지 낮은 수치긴 하지만 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그전하고 비교해서 거의 2배 가깝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좀 적극적인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하나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췌장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금연하셔야 되겠고요. 아, 네. 제일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음주는 적당량 이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만성 췌장염이 있다든지 흔히 얘기하는 췌장의 물혹이라고 얘기하는 췌장의 낭성 종양, 그다음에 이제 당뇨 환자라든지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을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증상이 잘 안 나타난다고 얘기는 하지만 증상이 의심되면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네. 걱정을 먼저 하시기보다는 조금 걱정이 되시면 너무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가랑 상의하셔서 적절한 진단을 하시면 좋겠고요. 안타깝게도 진단이 되게 되면 서둘러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진단 받으시게 되면 굉장히 실망하세요. 그리고 네. 심지어는 뭐 췌장은 뭐 손대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면 저희가 우려하던 것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 췌장암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췌장암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모든 물혹이 암이 되는 건 아니지만 물혹 중에서도 췌장암을 일으키는 물혹이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건강검진 같은 것을 통해서 간이나 무슨 콩팥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물혹이 있다는 판정을 많이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췌장은 얘기가 조금 달라서 적게는 한 4분의 1, 많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뒤늦게 이런 것들이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또 정기적인 추적 검사 같은 게 필요한 경우는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셔서 너무 지나치게 그냥 조그마한 물혹이 하나 보이는 것까지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검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는 전문가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이 췌장암은 증상이 더디게 나타나는 암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췌장암은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이 위치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고요. 우선 췌장암이 두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담관을 막아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간 기능 수치의 변동이라든지 황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좀 다를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췌장 몸통이나 꼬리 쪽에 췌장암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황달이나 간 기능 검사의 변동이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오히려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췌장 몸통이나 꼬리에 있는 경우에는 뒤쪽에 저희가 통증을 관계되는 이런 신경 조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증으로 오시는 경우가 좀 많고요. 진단을 받게 되신 이후에도 통증이 머리 쪽에 있는 보다는 조금 더 심한 경향을 보여서 위치에 따라서는 이런 임상 양상이 조금 다르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 췌장암을 유발하는 요인들 살펴봤는데요. 흡연이나 가족력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죠.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뚱뚱한 사람일수록 췌장암에 걸리기 쉽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이 좀 애매한데요. 아주 직접적으로 뭐 뚱뚱하다고 해서 췌장암의 위험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시기나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몸이 뚱뚱하신 분들에서 조금 췌장암의 발병이 높다라는 보고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체중 관리는 잘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술이 약할수록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래서 술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는 췌장암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 만성 췌장염 같은 게 발생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과도한 음주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술이 좀 강하시다, 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과음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비슷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담석 질환이 있죠. 그렇다면 담석 질환을 치료하지 않으면 췌장암이 될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담석 질환에 의해서 특히 이제 총담관에 담석이 있는 경우에 종종 급성 췌장염을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급성 췌장염이 만성 췌장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암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실 수는 있겠는데 대개는 이제 이 담석에 의한 급성 췌장염은 너무 아프셔서요. 여러 번 앓게 되는 걸 저희가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환자분도 힘드시고 저희들도 담석을 제거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음주에 의한 것보다는 이게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담석 때문에 급성 췌장염을 앓더라도 암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췌장암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풀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셔서 췌장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대변을 보면 기름이 뜨는 것 같은데요. 기름진 대변이 췌장암의 증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증은 없는데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대변에 기름이 좀 뜨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방변을 좀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증상은 사실 췌장암이라기보다는 이제 만성 췌장염의 증상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성 췌장염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췌장 기능을 많이 소실을 해야 이런 지방변이 나타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 진료실에 보통 이제 대변에 지방이 뜹니다라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만성 췌장염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보다는 그냥 시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되게 이제 걱정을 하셔서 많이 오세요. 췌장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찾아보시고 만성 췌장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되게 이제 만성 췌장염 증상이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일시적으로 뭐 대변에 기름이 조금 뜬다 하는 것들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가족력이 무서워서 난소와 유방을 절제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혹시 췌장도 담낭이나 맹장처럼 떼어내면 안 되나요? 떼어내고 약으로 조절할 수는 없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떤가요, 교수님? 유방이나 이런 것처럼 췌장암도 사실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어떤 한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췌장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인이 좀 있다 그래서 췌장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한 일인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췌장암을 진단받아서 부득이하게 이제 췌장을 전체를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 분들도 실제 임상에서는 꼭 필요한 건지 저희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결정하는 것만큼 제거를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거를 하는 경우에도 뭐 다른 약물을 쓰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없던 당뇨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췌장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교수님, 췌장암은 네모다. 이 네모를 채워주실까요? 췌장암은 도전이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도전. 네, 챌린지. 예, 췌장암을 진단 받으시게 되면 굉장히 낙담하시고 일단 뭐 희망이 없다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좀 더 희망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요. 저희 의료진들도 좀 더 치료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화기내과 유교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Well, you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